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투데이와 인하대학교 시그랜트 센터가 함께하는 해양 캠페인 바다에 놀자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천 바다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2회차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시그랜트에서 박사님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윤병일 박사님이랑요, 김종욱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1회차 바로 진행을 했는데 좀 되게 알찼습니다. 네. 조석간만의 차이에 대해서 가볍게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염분이에요. 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 소금 때문이잖아요. 네. 짜서. 예. 인천이 또 바다를 접하기도 해서 바다를 활용한 좀 표현들이 많잖아요. 뭐 당구도 뭐 짠물 담아 이런 거. 예. 아주 그냥 점수 자기 되게 잘 치는데 잘 못 치는 척하는 사람들 네, 보고 그쵸. 짠물 담아라고 네. 하고. 예. 인천의 짠물. 예. 오늘 염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염분이라는 게 뭔지, 염분의 차이가 좀 바다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중요성 같은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물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 예. 강물이나 뭐 저희가 마시는 물들은 염분이 예. 저희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단위로 얘기하면 EPSU 이하입니다. 아, PSU가 예, 단위예요. 예, PSU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민물. 민물의 단위가 EPS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물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마시더라도 뭐 짠기를 느낀다든가 예. 뭐 몸에 이제 삼투압 때문에 뭐 오히려 물이 빠져나가서 더 뭐 안 좋게 된다든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농작물이나 네. 이럴 때 사용할 때는 OPS 이하로 되면 농작물에 염해 피해가 있지 않는 범위가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될 경우에는 사실 뭐 농작물이나 뭐 공업용수나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닷물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PSU라는 단위의 기준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바닷물의 이론적인 그 염분은 35입니다. 네. 바닷물, 그러니까 1000g 안에 35g의 염분의 무게가, 예. 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뭐 농도를 구하시오. 네, 이런 맞습니다. 문제 네, 네. 할 때 소금의 농도를 구하시오 할 때 바닷물이 일반적으로 3.5%다. 네. 아, 그렇군요. 3.5고, 그거를 예. 저희는 35 퍼밀, 퍼밀. 그 1000분의 1로 네. 표현하고, 그거를 단위 환산하면 35 PSU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배우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좀 써먹을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뭐 이렇게 국이 짜네 이러면서 그렇죠. 뭐한 40 PSU인가 이러면서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재밌게 네, 예, 써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염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고, 염분 바다 내에서도 좀 염분 차이가 워낙 넓으니까 바다는 뭐 발생할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떻게 왜 발생하는 거예요? 염분을 조절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넓은 대양 같은 경우에는 예. 증발 같은데, 아, 예. 염분 그 무게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예.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네. 농도가 그죠?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이런 연안 같은 경우에, 육지 근처 같은 경우에는 담수가 들어옵니다. 강물이죠. 예, 예. 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해요? 염분의 차이가? 저희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예. 조수간만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바닷물의 높이거든요. 예. 바닷물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조류 발전도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유속이 강하면서 조력 발전도 되는 거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바닷물의 높이는 동일하다고 한다면 예. 물의 흐름이 사실 이론적은 없어야 되거든요. 높이가 일정하니까요. 그러네요. 예, 근데 여기서 염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예. 한쪽은 염분이 높고 한쪽은 염분이 낮게 되면은 밀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아, 대단하다. 저희가 흔히 막 배웠던 삼투압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한쪽은 농도가 높고 예. 한쪽은 농도가 낮고, 예. 그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네. 흘러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다 한가운데는 염분이 높고, 예. 그러니까 농도가 높고, 강이라든가 육지는 담수기 때문에 염분이 낮고, 예. 그러면 염분이 높은 곳에서 예. 염분이 낮은 곳으로 물의 흐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럼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네. 근데 그럼 염분의 차이는 반대 방향이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예, 예. 아주 정확한 네. 건데요.
그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2층 순환 흐름입니다. 그 그림은 저희가 여기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예. 보시면은 예. 왼쪽 편에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가 예. 하늘 위에서 염분이 과연 어떻게 수평적으로 변하는지를 아, 그립니다. 이게 지역을 설명해 드리자면, 네. 예, 그 지금 마우스 커서가 있는 데가 강화도잖아요. 강화도입니다. 예. 네. 여기가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영종도. 그리고 여기가 뭐 이제 서구 청라 이쪽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김포. 네, 맞습니다. 예, 그쪽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한강이고요. 예. 예. 여기가 임진강, 예. 여기가 예성강입니다. 예.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염분 단위로 예. 0PSU. 예, PSU가 낮네요. 그러니까 PSU가 낮다는 얘기는 예. 담수란 얘기고요. 예. 요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염분이 높은 32PSU. 예. 그 중간은 이제 물이 섞이면서 예. 염분이 0에서 32PSU 사이로 섞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저희가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예. 염분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과 저희가 아까 조석은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강물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예. 강물은 내려오고 조석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지역에 따라서 염분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게 시간에 따라서 예, 이게 하루 24시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24시간 동안 변하는 거라서 예. 지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염분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되게 무슨 신이 된 것 같아요. 아, 이런 맞습니다. 것까지 보고, 신기하다. 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예. 거고 근데 이게 바다라는 게 예. 이건 저희가 위에서 본 그림이다 예. 보니까 바다의 표층의 염분의 분포를 저희가 그린 거고 예. 바다가 표층만 있는 게 아니라 중층도 있고 예. 저층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저희가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예. 여기 아까 말씀 강화도의 이쪽부터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본 그림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강화해역을.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강화대교, 초지대교 이쪽을 네, 잘라서 맞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서 초지대교부터 여기 예. 인천항까지의 염분 분포를 보시면 되고 예. 보시면은 빨간색 여기 예. 오른쪽이 외해 쪽이거든요. 예. 여기는 염분이 높으니까 이게 빨간색이고 예. 여기 상류 쪽 육지 쪽은 염분이 낮다 보니까 이렇게 예.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층 순환 흐름은 무엇이냐? 예. 강물은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안 하고요. 한쪽으로만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염분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면 염분은 물이 무겁기 때문에 예. 민물의 높은 물보다 밑에 쪽에 예. 있게 되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예. 강물은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생기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그래서 예. 2층, 두 층이 반대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층이란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2층 순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수와 그 담수가 섞이는 과정을 네, 2층 순환 흐름이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네. 예. 똑똑해지는 기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조사하면은 뭐가 그러니까 어떤 거에 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염수가 예. 염수의 분포가 이제 아까 보시는 대로 시간에 따라서 네. 공간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요런 거에 따라서 저희 하구 쪽에 예. 요런 게 분포하는 데를 저희가 하구라고 보통 네. 얘기하는데 요런 하구 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맞는 그래서 하구에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달라져서 내가 하구는 생물 다양성이 높다는 말을 쓰는데 예. 그만큼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염분에도 좀 잘 적응하는 생물도 예. 있고 그러겠네요. 담수에도 적응하는 생물들이 예.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인데 반대로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생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거죠. 환경이. 예. 어떨 때는 염수가 높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염수가 낮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양성은 높지만 종의 분포가 많지는 않게 되는 거죠. 살기 힘들어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양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개체수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특정 생물이 많이 산다는 얘기는 예. 그 개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시간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좀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생물이 계속해서 밀집하기에는 좀 촉박한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라고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네, 그렇다고 네. 해서 모두에게 네. 어떤 특정한 생물이나 이런 거에게 독점적인 또 이제 그런 그렇죠. 걸 주는 건 또 아니죠. 또 이제 세상이 또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기술 발전하면서 또 융복합 이런 게 또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 이렇게 비슷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섞이고 네. 예, 교류하는 그런 인천 앞바다의 모습 이게 생태학적으로도 그랬구나. 네.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어떤 바다 연분의 차이를 뭐 체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체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낚시 같은 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나가서 물고기를 낚는데 어떨 때는 담수종에 네. 가까운 민물고기. 뭐 붕어나 예, 잉어나 예. 이런 게 낚일 예. 수도 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좀 이제 해수종, 예. 뭐 숭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낚을 수도 그러네요. 그건 되게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낚시를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 좋으면은 여기 인천항 근처에서 자연산 광어도 낚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올 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이 이제 조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농도 차이에 따라서도 또 물이 네.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요런 게 뒤섞이면서 예. 인천항만의 또 독특한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천항. 요 인천항 요쪽에 흐름이 생겨서 이런 물이 그냥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물이 또 이제 태적물을 또 갖고 이동을 한다는 예. 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사례 연구를 한 게 좀 있습니다. 그 사례 연구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거가 저희가 북항 쪽에서 예. 태적물이 이동을 하고 예. 북항이 매몰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수치 모델을 통해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 사례 연구를 또 이제 김종욱 박사가 예. 또 설명한 연구한 게 있어갖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예. 김종욱 박사한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분 차이로 인해서 북한에 뭐 생기는 영향을 분석하신 거고. 네. 근데 매몰된다는 뜻은 이제 퇴적층이 많이 쌓인다는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보시는 영상이 이제 예. 북한하고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주수로라고 하는 1항로랑 예. 2항로까지 연결되는 항로가 있고 그다음에 예. 여기 북한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 1항로를 통해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동원보도나 이런 데 이렇게 배가 정박을 하거든요. 예. 이 물건을 내린다던가 이런 예.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염분 농도 아까 윤병일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이 파란색으로 된 게 농도가 좀 낮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게 농도가 좀 높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조수건만의 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제 고염의 염치가 올라갈 때 북한에서는 방수로 예. 상대적으로 낮은 이제 인물이 좀 안에 고립되게 돼요. 그러네요. 예. 그럼 못 빠져나오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표층에서 보는 거를 예. 바다 위에서 보는 거를 이제 좀 안쪽으로 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단면을 끊어서 보면은 네.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염화수로 강화도 동쪽에서 예. 보였던 저층에서 고염이 들어가는 항만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흐름 자체가 저층의 흐름이 항만 쪽으로 예.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물의 흐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염분이 무거우니까 이제 저기에는 담수가 쌓이니까 네. 그 이제 물의 그 염분 흐름에 따라서 계속 북항으로 밀려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닥을 통해서 예. 무거운 물이 계속 쐐기처럼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층의 흐름 자체가 물의 흐름이 예. 이제 북한 내 쪽으로 계속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그 저층 태적물들이 예. 이제 상층보다는 예. 조금 탁도가 훨씬 높아요. 예. 높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저층 플로어와 함께 예. 안쪽으로 북한 내측으로 예. 고농도의 태적물들이 예. 안쪽 북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수평적인 공간적인 염분의 차이 때문에 예. 저층 흐름이 강화되고 예. 그로 인해서 고농도의 저층 태적물들이 예. 북한 내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입구부에 네. 좀 많이 쌓이는 지금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그만큼 더 준설이 중요하네요. 네, 안쪽에 쌓이는 네. 구조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그래도 인천 북한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 부두는 없으니까 엄청난 큰 선박이 들어가는 항만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해도
어쨌든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인천항만공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겠죠? 저희가 이제 네. 인천항만공사 쪽에 이제 제안을 드리거나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 사실 퇴적 자체를 아마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네. 어차피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퇴적된고 이제 그래도 매몰되거나 했을 때 예. 준설을 어쨌든 해야 되는데 예. 준설을 그렇다고 해서 이 북항 전체를 다 준설하자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네.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힘들거든요. 예. 과연 그러면 어느 지역을 네. 북한 내에서 아, 어느 지역을 어떤 시기에 맞춰 준설하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예. 얼만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그림상에서 북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항의 입구 쪽이 좀 상대적으로 네. 이 안쪽보다는 북한 입구 쪽이 좀 매몰, 그러니까 퇴적되는 게 좀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이제 준설을 우선을 해야 된다 한다면 예. 이 북한 안쪽보다는 예. 이 입구 쪽을 먼저 준설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고 네. 그 다음에 비용 투입 비용은 어쨌든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일부 제안을 저희가 항만공사 쪽에 좀 드렸고 아, 예. 항만공사도 내부 검토를 지금 거치는 것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안전과. 안전과 네. 한정된 비용 안에서 과연 효율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게 무슨 문지방처럼 네. 이렇게 조금 요새 문지방 없애는 집이 또 추세잖아요. 예, 신축 아파트들. 네. 예, 빨리 저거 좀 신축 아파트로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북항을.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신 걸 보면은 한강 하구에서 이렇게 지금 또 담수가 네. 이제 갈수기 때는 이제 최대 강화도 남북, 홍수기 때는 뭐 이제 영흥도 북부까지 이제 담수가 막 흘러가서 네. 염분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런 연구도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염분에 영향을 주는 게 제가 담수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적으로 이제 강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7, 8월 달에 이제 담수가 집중이 돼서 예. 장마기 때 예. 담수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나머지 계절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예. 그래서 갈수기라고 표현하는 뭐 보통 겨울 때 예. 12월, 1월, 2월 이럴 때는 담수가 적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하는 조정은 거의 일정한 힘을 갖고 네. 오르락, 그러니까 창조 낙조가 되고 아. 근데 갈수기 때는 물이 적기 때문에 예. 염수가 밀고 상류 쪽으로 예. 밀고 올라가는 범위가 좀 넓어지고요. 아, 예. 홍수기 때는 조석은 일정하지만 예. 담수의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쏟아져. 상대적으로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 예. 그 범위가 더 예.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적을 때는 한 8m 상류 쪽, 예. 거기 한 0 정도 그쪽까지 이제 예. 담수의 영향이 좀 영향을 미친다면 홍수기 때 이제 강물이 많아지면은 영흥도까지 예. 담수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예. 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이제 수치 해석 이런 시뮬레이션을 예.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 수치 해석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지역 주민들이나 뭐 좀 알려드리고 요 수치 해석 결과들에 대한 저희가 어떤 검증, 예.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관측 데이터, 예. 모니터링한 거랑 이 수치 모델 결과를 비교를 해가지고 계속 이 모델의 신뢰도를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게 어쨌든 홍수기 때는 뭐 영흥도까지 막 흘러가면은 그거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도 해보고 예. 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예. 담수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 있는 게 염분도 변할 거고요. 예. 뭐 그다음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변 생물들한테도 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아. 그러게 또 상류에서 이제 물론 물만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예. 상류에서 뭐 쓰레기라든가 아, 그죠. 오염물질이 또 내려올 수가 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뭐 사전 대비 또 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또 나중에 향후에 해양 쓰레기 주제를 아, 다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또 좀 이제 정확하게 더 자세히 얘기해 네, 그때 또 자세히 주시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해서 인천투데이와 인하대학교 시그랜트 센터가 함께하는 바다에 놀자 2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천 앞바다의 염분 차이가 우리 일상생활과 항만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알찬 주제로
해양 탐구 해보겠습니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